한국이 사실 대부분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시작하잖아요. 네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이러면 파이가 불가능하다. 좀 크레이지한 곳, 완전히 미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OS에서 지식을 맡고 있는 김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OS에서 OES를 맡고 있는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그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 파이어에 관한 책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김선준 대표님은 어떻게 책을 읽으셨나요? 네. 감상평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너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은 저자분들을 만나면서 좀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고 할수록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왔는데 이 원고가 딱 그런 원고였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그거를 정말 손수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찾아가고 만나서 그것들을 다 취재해가지고 담아놓은 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독자들에게 참 알려주는 좋은 원고가 아니었나 그게 감상평? 네. 네. 어떠셨어요? 약간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서 책은 도끼여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저한테 올해 도끼와 같은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교육을 받고 성적을 좋게 내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가서 그리고 20년, 30년 정도 일을 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은퇴를 한다. 이런 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잖아요. 하지만 파이어는 그 기간을 굉장히 좀 앞당기죠. 뭐 3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서. 그럼 그런 삶이 약간 한탕주의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파이어에서 나오는 책들은 그 내용들은 지출, 소비, 투자, 삼박자의 이 균형 감각 이런 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책에서 한 문장을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410페이지에 젊은 나이에 파이어에 도달하려면 자산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남는 장사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네, 여기입니다. 어디를 뽑으셨어요? 저는 43쪽에 있는 문장인데요. 강한국 저자님의 직접 쓰신 문장이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뭐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뭐 선준 대표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공감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왕국이고요. 네, 저 파이어 책에 이제 1장에 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말 그대로 파이어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파이어를 했고요. 그 전에는 12년 정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다녔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독일에 좀 오래 살았죠. 그 어렸을 때 13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주재원일 때도 한 7년 정도 독일에 살아가지고 20년을 채우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전업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작가도 하고 있고,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프로TV에서 MC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정말 래퍼처럼 인상 깊은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 파이어란 책이 그 저자님이 전에 쓰셨던 책과는 달리 그러니까 혼자 쓴 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취재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작업했던 책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고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모든 인터뷰가 다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20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다 감동했어요. 도대체 이렇게도 파이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새로 배웠다 해가지고 이제 할 때마다 전 너무 좋았고요. 인터뷰 할 때마다. 네. 그리고 뭐 단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좀 힘든 에피소드를 기대했는데 힘든 에피소드요? 좋아서 힘든 에피소드는 없었죠. 그래도 약간 이제 저자가 이 책을 구상할 때는 어느 정도 각이 나오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올 거고 파이어 이 정도 방법을 했겠지라는 예상이 있었을 테고 실제 만났을 때의 이 결과는 약간 또 달랐나요? 아니면 뭐 대부분 내가 예상했던 거에 뭐 이런 좀 다른 것들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제 5번째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 또 뭐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파이어에 도달했으니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나만 궁금하겠어? 지금 그 MZ 세대 중에서 70%가 파이어를 꿈꾼다고 하는데 걔네들도 궁금해하겠지. 오케이, 책을 써보자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가족이 있으면은 파이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도저히 그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저 지금도 가족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또 가족도 만드시고 파이어도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놀랐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 마인드가 좀 그래도 강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쫄라매야 된다. 그래서 저축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기는 한데 다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좀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고 여기서 나에 맞는 사례를 이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다양한 파이어 사례를 어떤 순으로 배치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딱히 안 했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훌륭한 편집자님이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친구들까지 좀 모았고,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뭐가 연이 닿았던 사람들 좀 이제 연락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랜덤 모집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달성하신 분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 지속돼가지고 아직도 만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책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사이클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들을 배우면서 서로 막 연관이 되죠. 김동주 대표님 만나면서 뭐 퀀트가 더 발전하고 뭐 포트폴리오도 더 발전하고 그런 얘기를 좀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제 전 4권 책들은 전부 다 투자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투자에도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맞아요.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그걸 좀 흘려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미래에 투자할 때 도움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을 뽑으면 누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네, 아마 그 포커를 치셔가지고 이제 화해에 도달하신 인간님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분도 되게 특이한 게 이분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저 사람 찾습니다 하니까 그 댓글로 이제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터키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제 그 이유도 되게 황당한 게 제가 제 유튜브에 그 이민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제가 퀀트식으로 세상에서 그 도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성비 같은 걸 다 비교해가지고 자 터키, 안탈리아 저기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네. 그 양반이 그걸 보고서 진짜 거기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가지고 제가 터키에 직접 찾아갔죠 나중에. 왜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터키에 있으면서 그분들이랑도 놀고 뭐 애랑도 같이 놀고 뭐 다 했는데 그분이 사실 가장 특이했죠. 네. 네. 일단은 사람들한테 네. 강한국 작가님의 파이어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전부터 이제 퇴사를 꿈꿔왔었고요. 이제 경제적 자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이 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식상하긴 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어요. 출판사가 심지어 저희 파이어 책보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25년 전 책인데 어쨌든 흥분이 이 정도 하고 네. 일단 거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사람은 ESBI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E가 직장인이고 S가 자영업자고 B가 사업가이고 네, 네. I가 투자자거든요. 네. 근데 결국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궁극적인 부는 B와 I 쪽에서만 사실 얻을 수가 있어요. E와 S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네. 버는 돈도 그렇고 뜯어가는 세금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B나 I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2009년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제가 능력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본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2로 시작할 수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일단 대부분이 다 2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2로 시작하고 여기 파이어 하신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2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B를 하신 분도 가끔 있지만요. B나 또는 I.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로 시작을 했는데 제 꿈은 늘 B와 I였죠. 특히 이제 I 쪽. 왜냐면 제가 투자 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로 있으면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해서 그거를 투자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자본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죠. 근데 이 금리의 금리가 아니지.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한 2016년에 제가 첫 번째 주재원 생활 끝나고 독일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자산이 한 6억 정도였어요. 그 6억 정도면은 제 그때
라이프 스타일이랑 보면은 그때 사실 경제적 자유를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왠지 6억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걸로 은퇴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 네. 해외 한 번만 더 나가자 해가지고 네. 이제 5년 더 다니다가 작년에 은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 해외를 나간 것도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해외요? 나오긴 하는데. 아, 네. 그 코트라라는 회사는 이게 거의 뭐 경제 외교관 비슷하게 국내와 해외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국내, 3년 해외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7년 동안은 독일에서 근무를 했고요. 2번 근무를 했고 5년 동안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전략을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아니요. 그 코트라는 그냥 나가고 싶다 안 나가고 싶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입사하면서 이제 그걸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입사해 보니까 여기는 해외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든. 나이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그래 그럼 해외 나가면 뭐가 좋아 하니까 찾아보니까 해외 수당도 주고 집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주재원이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의료보험도 해주고 뭐 핸드폰도 주고 하니까 나이스 죠. 하면 여기서 가면 이거 좋은 직장이네. 이거 나가면은 확실히 국내보다 이제 많이 주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이건 좋은 직장이다. 여기 다니자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부분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렇게 찝어주고 싶은 부분이긴 했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독립을 꿈꾸잖아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귀찮잖아.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네, 그렇죠. 독립을 꿈꿔서 뭐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해외 나가고 하는 거가 그런 어떤 그 생활비를 줄여서 투자로 넣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처음 국내 3년 반 동안 살 때는 부모님이랑 일단 같이 살았죠. 왜냐하면은 그 처음 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빵원에서 1억으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첫 스노우볼이 제일 중요해서 네, 맞아요. 얼마나 빨리 그걸 만들어서 시작을 하느냐 이게 그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이제 부업이나 뭘 해가지고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 걸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지출을 아끼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좀 게으르기도 하고 제가 뭐 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부업 같은 건 제가 그때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죠. 지출을 줄이라. 근데 사실 그 사회 초년생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예. 왜냐면 한국은 그게 그 사회적으로 억셉트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 가가지고 아빠 나 27세인데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올게 하면 야 그거 좀 미쳤냐 이렇게 할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한국 분이 우리 어서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게 유리하죠 한국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도 여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네, 그렇죠.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남은 돈을 잘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거꾸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고 맞아요. 부업 생각은 안 하고 네.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투자에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안 하지. 욜로가 한창 네, 맞아요. 네. 그게 욜로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파이어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진짜 몸소 실천한 게 여기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이 욜로라는 게 일단 그게 그 이제 본인이 나중에 괴로워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그 욜로를 할 때 이제 지금은 노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욜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언젠가 우리 노동이 끊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40년 정도는 우리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자산을 못 모았다 하면은 결국은 남이 나를 먹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책임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욜로는 라이브의 선택이 아니라 되게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자기가 굶어 줄 것도 아니면서 누가 나를 먹여 줄까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남이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초반에 시드머니를 모으면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넘어간 단계 중에 전 되게 운이 좋다고 여기도 나오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러웠던 게 김동주 대표님을 만난 부분이었어요. 이게 읽다 보니까 헤이비트 만나가지고 예. 여기 앞에 읽는데 이거 설마 했는데 딱 넣었더니 헤이비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서 연결이 돼서 거기랑 이제 이루다 투자랑 거기랑 같이 해갖고서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 투자했을 때 제 자산은 벌써 8억인가 10억 정도 이미 와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건 하나 있었죠. 제가 거기 스타트업 지분에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돈이 제 총 자산 대비 별로 이제 큰 금액이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제 자산이 뭐 3천만 원밖에 없었으면은 아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네. 아 이거는 내 자산 대비 너무 큰 포션인데 아 이건 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자산 배분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자산 같아요. 배분 전략. 일단 제 생각에는 자산의 95% 정도는 소위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정석적인 투자는 참고로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자산 배분을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주식도 하고 실물 자산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나머지 5%는 좀 크레이지한 곳,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미친 곳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산이 아예 빵이 되거나 아니면 100배가 되거나 뭐 아니면 도 그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좋냐 하면은 설사 그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 5%를 날린다고 해도 짜증은 좀 나겠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그렇게 한 여러 개 투자해가지고 한 놈이라도 100배가 되면은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가 뭐가 있냐면 스타트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NFT가 될 수도 있고 좀 진짜 좀 미친 것들. 그러니까 100배가 될 수 있거나 빵이 될 수 있는 거나 그런 자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 재산을 그런 데 갖다 몰빵하면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빵이 될 가능성이 100배가 될 가능성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런 자산들이. 그래서 이제 빵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5% 미만. 경제 적자를 달성하는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기 교과서적으로 써져 있는데 딴짓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놀러 가고 딴짓이요? 싶고 뭐 좀 뭐도 써보고 싶고 막 그런 그런 유혹들. 놀러 갈 때도 이제 사람이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놀러 가야죠. 저희 코트라가 유럽에 사무실이 2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선 후배 이제 동료들의 집에 가가지고 글로벌 빈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빈대를 붙는 건데 이제 글로벌이 붙은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녕 나 재워줘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제 재워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이제 제가 그들을 재워주고 가이드 해주고. 네. 참고로 제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는 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네. 독일 청년들은 어떤가요? 막 한국처럼 파이어 열풍 좀 불고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돈에 별로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정말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 보통은 한 67세까지 지금 일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거의 다 완전 고용이고 그리고 뭐 정규직을 딱히 쫓아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럼 은퇴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을 줍니다. 이제 이게 물론 그 전에 연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 10년에서 20년 후면은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게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늙은이들이 하도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10년, 20년 후에는 연금 시스템이 더 이상 지탱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제 생각엔 독일 사회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덜 절박하고 돌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은 옛날부터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 노후를 뭐 국가가 전부 다 책임져 준다라고 누구는 아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재테크 연구도 하고 뭐 부동산을 살까 주식을 살까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 책 읽기 전에 파이어 읽기 전에 좀 파이어에 대해 오해를 했었고 예. 이제 과정에서 해소를 좀 많이 했는데 예. 아직 안 읽은 독자를 위해서 뭐 또 책의 내용을 좀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파이어는 빠른 은퇴 후에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따가요? 네, 이렇게. 네. 물론 그렇게 파이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한 파이어들도 제 생각에는 어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제주도에 그냥 누워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저랑 컨택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일 비슷한 거를 하고 있긴 하고, 저도 이제 일 비슷한 거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생계형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회사 다닌 거는 거기서 좀 재미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 재미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그 월급 받으러 간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하는 일은 다 재밌습니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저 진짜 요즘에도 뭐 새벽에 만나가지고 강의 만들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갑자기 필이 오면은 막 새벽 2시에 유튜브 찍자 해가지고 막 찍는 경우도 있고요. 다 재밌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작가랑 유튜버랑 강의하는 게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전에는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히려 수입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제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마지못해 일을 하면은 이제 일이 딱 주어지면 일단 기분부터 상하고 하면서 있고 그다음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안 하고 저놈한테 넘길 수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기자다가 못 넘겼어. 하면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마지못해 하는 거니까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에 똑같은 1시간을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제 아웃풋과 생산성이 최소한 뭐 5배는 될 겁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가 있으면 파이어 불가능하다. 뭐 좀 앞서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네, 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1년 차, 그러니까 입사 1년 차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애랑 그 부인이 있고 그러면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20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중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구나라고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하니까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죠. 본인들은 달성을 했으니까. 근데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생기면 동기부여가 생겨서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이제 어렵다고는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아야 되는 돈도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싱글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애 뒷바라지 같은 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 마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네. 점점 더 그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월세든지 뭐 그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파이어를 위해서는 일단 똘똘한 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 그거는 네. 글쎄요 한 세모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없고요. 예,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도 이제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그거 가지고 굳이 뭐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냥 내 집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하고 사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뭐 부동산도 그냥 다른 투자랑 비슷해서 무조건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부동산으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사실 뭐 사회초년생이 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뭐 월급이 뭐 실수령에 400, 500 이렇게 600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이 사실 대부분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시작하잖아요. 네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이러면 파이가 불가능하다. 뭐 생각했어요. 저도 190으로 시작했는데요, 뭐 사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이 뭐 250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게 미래에 계속 250일 가능성이 사실 더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그 직장에 앉아만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월급이 올라가고 그게 안 되면은 이직과 부업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이직에 대해서도 좀 나쁘게 보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사실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부업 같은 경우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혹시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뭐 정보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뭘 할지도 모르고 하는데 요즘은 유튜브만 켜가지고 뭐 부업 유튜버들이 막 수두룩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십 개, 수백 개를 제안을 해요. 그럼 거기 보고서 내 시츄에이션에 좀 맞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대한민국 건국 사례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때라라고 여러 유튜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전격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X 퀴즈를 또 네. 하나 방금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파이어 이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파이어 준비하고 파이어 이룬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파이어 준비한 사람은 일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여기 대해 그거요. 네. 일단 그 일을 잘한다에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주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을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디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본업에 그 충실한 사람이 파이어도 잘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기는 맞죠. 이제 그 일에서 회사에서 주어진 그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파이어라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일 잘한다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책임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창의성, 뭐 응용력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마 파이어 되는데도 도움을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요. 네. 그리고 전 이제 파이어 보면서 뭐 저는 좀 늙어가지고 파이어가 안 되겠지만 좀 약간 살짝 좀 빠른 은퇴를 할 수 있겠다는 좀 희망을 그럼요. 얻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또 이 책도 보면서 네, 네.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네. 사실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개인들이 또 이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석적인 방법도 있고 뭐 개인이 그렇겠지만.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요. 글쎄요. 뭐 일단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안타깝게도 공부를 안 하면은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투자가 또 위험한 게 이게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두면은 내가 무조건 지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같이 투자를 해도 그래도 승률이 한 30-40% 나와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30-40%만 보고 그래 난 역시 할 수 있구나. 난 역시 투자에 귀재하고 나머지 60%는 그건 운이 안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확률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실력 게임에서는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모자라다는 거를. 근데 투자에서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공부가 필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사실 야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2할 타자랑 3할 타자랑 그냥 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10% 차이가 이 사람들 연봉 차이는 한 10배 이상 날 거잖아요. 2할은 사실 잘 못하는 사람이고 3할은 잘 치는 애잖아요. 사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투자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승률을 한 10%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모든 거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투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저는 파이어의 책 중에서 이제 투자 말고도 그 지출에 관한 부분, 네.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감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버금가는 우리 책이라고. 네이버 형이 나오나요? 네, 베버형. 그뭐이 각종 그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네.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여기 팁도 좀 알려주시면 살짝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이요. 네. 일단 뭐 저기 20명 나오시는 저분들은 지출과 소비에 대한 큰 미련이 없었고 유전자적으로 좀 유리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지출 DNA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출 DNA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딴 분들이 몇 개 팁을 줬죠. 예를 들면은 좀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가계부를 일단 적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적는 것 자체로 지출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적다 보면 좀 쪽팔리거든요. 내가 여기 20만 원? 이게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는 것 자체로 일단 지출이 좀 줄어들고요. 그러면 적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분석을 해야죠.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썼나, 뭐 식비 얼마, 뭐 옷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리스트업을 하면은 뭐 한 카테고리가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오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두세 개 정도는 이제 잘 쓰고 나머지 한 4위부터 20위는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인상 깊은 팁이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만족도가 한 70-80%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12위, 13위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솔직히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일단 본인의 자아 성찰이 일단 필요한 거죠. 나한테 1, 2, 3위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남 눈을 별로 이식하지 말아라.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딱 깨가지고 17시간 깨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8%는 제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남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얘 좀 잘 지내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남들도 똑같거든요. 사실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한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옷도 있고 명품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차도 있고 큰 집도 있겠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쵸. 남한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버리면은 지출이 또 알아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저 그 중에 여기 예를 든 것 중에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 아, 네네.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이제 막 보통 입사를 하시는 분들은 입사할 때까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맨날 날밤새서 공부하고 대학 때는 취업 공부하고 그래서 그 문을 다 뚫고 이제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공부 중에서 금융과 투자 공부는 아마 그냥 거의 제로였을 겁니다.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들어오면은 그냥 국룰로 무슨 보험이랑 그 연금이랑 청약을 가입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참고로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 라이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 가보시면은 그분이 보험계에서 오래 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험은 이제 상당히 필요가 없고 가끔 필요한 보험들이 몇 개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도 가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20대 잘 안 죽어요. 잘 안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연금이었죠. 연금.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말하는 연금은 이제 그 사실 ISA랑 퇴직연금, 개인연금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언제 안 나빠지냐 하면은 거기 있는 돈을 내가 직접 ETF로 굴릴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투자 전략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금융 기업이 만들어준 상품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의 돈을 좀 먹고 투자 수익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거기 그 투자 수익률이 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당첨이 된다 해도 그 돈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물론 예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다 그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몇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하면은 그 청약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알면은 가입해도 오케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거든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그런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내 월급에서 거의 세금처럼 돈을 뺏어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채권이나 금을 살지 직접 고민을 하는 게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 엄청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또래들이랑요. 그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불안을 파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좀 나만 안 하면 이상하고 뭐 잘못될 것 같고, 그래 불안하니까 그냥 하고. 보험사에 주식을 사세요. 삼성화재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몇 배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도 줍니다, 심지어. 국가도 약간 조장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세제 혜택이 있다 뭐 이렇게 맞아요. 또 영업을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하신 정치인들도 사실은 금융과 투자에 상당히 무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 경제 그 부총리 어르신은 자신의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심지어 자랑으로 여기시더라고요. 네, 네.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